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은 5월 광주가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광주가 이제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5.18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진실을 지키고 알리는 과정이었다며 87년 6월 항쟁도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도 새로 탄생한 정부도 5월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5.18의 진실을 지키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광주 밖에서 수많은 젊음이 목숨을 던졌다며 광주가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총칼에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민소는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불빛이었다는 명예를 되찾고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책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5.18 자료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다른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국민적 바람을 국회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5.18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권이 지켜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짐을 해봅니다. 국민의당은 5.18 진실규명과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에 전혀 차이가 없는.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별법 개정이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5.18의 노래 이무리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대통령과 참배객들이 함께 목청껏 따라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 유족도 정치인과 시민 등 만여 명의 참석자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때론 팔을 흔들며 이물리한 행진곡을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대통령으로서 작곡가 김종률 씨, 정세균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불렀습니다. 정말 지난 9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 재창 여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뒀던 이물리한 행진곡. 3분여의 짧았던 순간이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엔 환희와 기쁨의 눈물, 그리고 지난 9년에 대한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님의 행진곡을 재창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기념사에서
이물련 행진곡은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5월 정신 그 자체라면서 재창이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재창 논란에 다시 한번 종집을 찍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9년 만에 부활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그동안 상처받은 5.18과 광주에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9년간의 기념식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린 기념식으로 치러졌고 기념식 내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앞이 유족과 시민, 정치인 등으로 북적입니다. 묘지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도 끊길 줄 모릅니다. 초대장과 비표가 없어도 보안검색대만 통과하면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족과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또 느낀 것이 뭐냐면 열린 경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참석자들은 식장 주변 풀밭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념식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면서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0분에 불과했던 기념식 길이도 50여 분으로 늘어나 가장 오래 진행된 기념식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유족과 시민들은 기념식 내내 환호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14분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는 20여 차례나 박수 소리가 나왔고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 공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때는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을 하는 거는 오늘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제청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과 국가가 전부 다 앞서서 5.5를 기억하고 또 진상 규명을 해서 바로 잡자는 거니까. 보수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된 기념식을 치러보지 못한 광주 시민들은 모처럼 마음껏 웃고 울면서 축제와 같은 5.18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장에서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기념식 도중에는 유가족을 끌어안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정용욱 앵커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근접했던 역대 대통령과는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 내린 뒤 기념식장까지 300m가량을 직접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은 5.18 유가족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입장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명록에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자신이 태어난 날에 계엄군의 총탄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소영 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기념식은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절절한 사연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친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직접 단상으로 나와 흐느끼는 김 씨를 포옹하며 위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 행보는 기념식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문 대통령은 윤상원 열사와 김소영 씨 아버지 묘역 등을 참배하며 다른 대통령들과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유연한 경호 속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지켜본 참배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민주열사 4명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37년의 5.18을 치르면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이름들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전남대생 박관현, 노동자 표정두, 서울대생 조승만,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내전. 5.18 이후 광주를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분신이나 투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광주박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들처럼 수많은 열사들이 광주 학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희생했고 그 결과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승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중구 명동성당 교육관 4층 옥상에서 명동 청년단체 연합회 소속 서울대학교 화학과 2학년 조성만 군이 할복한 뒤에 뛰어내려서 부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녁 7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죽음은 그동안 5.18 역사에서조차 조명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서운해갖고 이번에 추모사업에서 서울에 왔길래 그랬어요. 나 죽기 전에 명예 졸업장을 좀 받겠더라고.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들을 챙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올해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광주시도 오는 21일 시민의 날에 광주를 알리려다 최초로 숨진 고 김희기 열사의 유족들에게 감사패를 주기로 하는 등 기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묘지 밖에서도 5월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 금남로에서 나눔의 정신과 대통합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식판에는 학생들이 직접 빚은 동그란 주먹밥이 놓였습니다. 학생들은 따뜻한 주먹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막연하게나마 5.18 민주화 운동의 나눔 정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5.18 때 그때 먹었을 때는 어떻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국의 시도 교육감은 한자리에 모여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지역 간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고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됐던 학생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웅변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충실히 키워나가겠습니다.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는 올해도 5월의 영령을 위로하는 종이 33번 울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5.18 취재 외신 기자와 세월호 시민상주 등이 타종에 함께 참여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에게 수여하는 광주 인권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올해는 태국의 인권운동가 자투파 분파 타락사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왕실 모독죄로 수감 중이어서 자투파 씨의 부모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발포 명령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전두환 씨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아마도 총상 피해자들일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 몸서리를 친다는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발포 명령자 그의 이름은 기획보도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때 전업사를 운영했던 박석연 씨는 도청 앞 발포가 있던 그때 전일빌딩 앞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까 걱정돼 나갔는데 느닷없는 총격에 쓰러졌습니다. 가로수가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한 7, 8명이 쓰러져보더라고. 네. 자빠져. 그래서 나도 겁이 나니까 뒤돌아서니까 나도 자빠져 버렸지.
박갑수 씨는 현재 5.18 기록관 근처에 있다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아 죽은 여학생의 시신을 끌어다 놓고 신음하는 또 다른 여성을 살리기 위해 들쳐매고 나오다 총을 맞았습니다. 한 번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또 간 거예요. 또 가서 없는데 이제 또 총을 쏴본 거예요. 그때 쏴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맞은 거예요. 막 따끔따끔해. 그리고 막 피가 막 흐르니까 신발 안으로. 정재희 씨는 11공수의 조준 사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작가였던 정 씨가 도청 별관 쪽 도로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계엄군이 옥상에서 쏜 총알이 배를 관통했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 쳐진다는 이들 발포 집단 총상 피해자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 씨 회고록 발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광주하고 전혀 무관하다. 화가 나지 지금 우리가 지금 화가 나지 지금 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정말. 그러지 화가 나지. 그 당시 그 사체라든가 그 머리가 깨진 사체라든가 이런 것도 저 역시 같이 밤에 이동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너무 일찍 사면한 것은 복권해 준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것이 나라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 그 자체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5월이 촛불로 이어져 정의가 바로 서는 현장을 광주 시민들이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진실규명과 특별법 개정 등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한 번에 약속해줬다며 광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 통합의 짐을 기꺼이 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당장 6월에 개헌 특위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동철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1년은 길다고 할 수 없다며 6월에 개헌 특위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특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가 오늘 5.18 37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이름을 달빛고속도로로 바꾸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으기로 의결했습니다.